이 법은 전세 사기와 불이익금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그리고 각 로링주일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이 관련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중 대표적인 분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산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정의연대 김두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철빈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안상미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안산아 피해자신, 그리고 김두기 대표님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빈 공동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받지도 않고 재판에 가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강형을 노립니다. 그 기간에 온몸에 명품을 들고 해외여행을 잘만 다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죽음을 생각하는데 가해자는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이 없다고 수사를 기피하고, 검찰은 피해자를 신경 쓰지 않고 법원의 회개한 논리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전세사기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종료되는 2027년 5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시행해서 전세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편취한 범죄 수익과 부당이득을 샅샅이 찾아내서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수사당국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몰수 추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국고로 기속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국고에 기속된 금액을 피해자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금액과 시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원한다면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자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부터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을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로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상민입니다. 먼저 저희가 피해를 입은 지 처음 기자회견 할 때부터 간절히 바랬던 법안이 이렇게 한창민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또 세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주,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일당의 피해자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알아봤으나 소송은 가능하나 돈 없다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죄만이 자금을 역추적하여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돈을 가져간 건축주 일당에게서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상식과 맞지 않는 법적 해석으로 범죄 조직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대부분 풀려나고 집행유예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의 특별법 또한 경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뒷북치는 법원의 판결 또한 전세 사기가 더 진흥화되도록 뒤집돌이 되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도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결국 모든 책임을 제도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는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지금은 없어, 배째라고 하면 전 재산을 잃고도 고소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패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입니다. 무조건 갭투기를 비롯한 전세 사기꾼들은 자이든 타이든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자산을 빼돌려 경매나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반드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처벌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번진 이 전세 사기를 척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로 진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를 단죄할 수 있는 전세 사기 범죄 명목이 신설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전세 대출 시 보증금의 상환 의무는 임대인이 내게 하고 이자는 임차인이 내게 하는 의무 주체를 분리해서 보증금도 채무임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돈 없으면 못 돌려줘도 돼 라는 이런 차별적 논리로부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다 강력한 지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현실에서 꼭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상식입니다. 범국민적인 민생 문제이므로 정부 여당과 야당 등 모든 정치권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매불쇼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사범들에 대한 큰 범죄자일수록 처벌이 약한 점에 관해서 처벌 수위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의지의 문제죠. 자신과 측근이 오염되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시원한 개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안사나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미초일구 피해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 당국은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은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야, 다행이다. 이제 한 걸음 떼었구나.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계는 넘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언덕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이 완료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중처벌하는 선례를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기뻐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인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사기죄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를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대책적으로 보완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민사를 승소한들 실제 돈이 집행되는 것은 역시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어서 민사고소도 따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중고는 덜어져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미 저희 피해자들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부터 이번 법률 개정안을 촉발별로 환영합니다. 힘써주시는 한창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헤쳐나가야 할 부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걸음이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산연대 김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속된 단체가 금융소비자연대회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한국파산변호사회 등 모여서 저희들이 불법 사법융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불불센터라고 해서 불법 사법융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건수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법정을 초과하는 금액에 예를 들어서 500% 고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거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불법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금을 상환을 할 능력도 안 되는데 불법 추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금을 갚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법의 하나가 통과되었는데요. 원금의 3배 이상, 지금 법은 5배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을 때 원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원금에 대한 부담감들입니다. 금융사고가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 가징금, 굉장히 많은 벌금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되는 데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10년 이상 배웠는데요. 가장 동양사태 때 느꼈던 가장 큰 의문들이 제가 오늘은 감옥에 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우선 갚는 거지 피해 구제에 자기 자산을 일부는 출연을 했지만 전재산을 출연해가지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들은 벌금, 과징금 이런 것들을 먼저 내지 피해 회복에 돈을 쓰지는 않는데 동양사태 때 피해자들은 오히려 자산이 매각되고 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서 피해가 회복된 경우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피해자들은 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먼저 형사보상으로 벌금으로 간다든가 추징금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률적인 고소를 하고 있는데요. 안상민 의원님께서 이 법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헌 이후에 탄핵 이후에 첫 번째 민생 법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는 것들이 저는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정부에 대한 실험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이득을 보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법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 하창민입니다. 전세사기와 고리대금 범죄는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인생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이 범죄 수익을 국가가 제대로 몰수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개탄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오늘 우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명 전세사기 고리대금 범죄 수익 피해자 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첫째, 전세사기 범죄로 생긴 수익을 국가가 몰수 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입장한 피해자만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00명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총액은 4조 428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경우에 한장한 것으로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정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몰수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넘겨 돈을 빌려주고 약탈이자를 챙긴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 수업은 매우 잔인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200배가 넘는 4,000%에 달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주변주의들에게 나체 사진들, 매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박하는 그런 성착취적 추심을 자행한 사례마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진실입니다.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고리대금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정하기 위해서 하기는 일부 해당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만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24년 약 666억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보전 결정을 내놨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수 추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법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은 모든 민생경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두 돌려주는 원칙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반환 금액이 충분한 보상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가장 빠르게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